오늘 5번째 주 챗 AI 시대 챗 GPT 사용하기 AI 활용 능력 키우기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. 음,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는 좀 쉽게 그리고 잘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떠셨는가 모르겠습니다. 어, 지금 한 번씩 좀 들어오고 계시는데요. 어, 들어오시는 분들 상관이 없이 바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공학 박사이면서 정보통신 기술사입니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공학 박사로 하면은 그 주로 이제 그 강의를 좀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저는 그 SK그룹에서 SK텔레콤과 SK텔레시스라는 곳에서 연구원장도 하고 뭐또 SK그룹의 사회사에서 대표이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이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, SK텔레시스, SK유빈스, 그다음에 지금은 제너럴 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엔지니어 선진학 포럼 회장으로 지금 언론 기자로 활동 좀 하고 있고 또 국가철도공단에 그 감리를 하면서 감리 단장으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학교는 뭐 이렇게 갖다 좀 보여드리고 가겠고요. 제가 뭐 대한민국 최초로 한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뭐 무궁화위성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요. 영상 휴대전화 개발할 때 처음으로 제가 이 개발 책임자로서 SK텔레콤에서 일을 했고요. 뭐 국제공인인데 엑스포에서 제가 참가해가지고 무선 통신망 구축하는 데서 좀 했었고 지금 AI로 인해서 직업 변화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. 뭐 마케터, 사진 작가, 기자는 어떻게 AI로 생성되고 있나, 대체되고 있나, 뭐 또 생성 AI를 쓰고 있나,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게 뉴스까지 나오고 있고요. 그래서 거기 보니까 생성 AI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어딘가. 또 그 회사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그 생성형 AI 쓰는 것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또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제 하는 일들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의 그러한 직원들이 계속 남아 있을까? 이런 것도 사실 의문이죠. 또한 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지금 집중되고 있었던 생성 AI 시장에 2022년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투자가 뭐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 현재 27년, 24년에도 그렇습니다. 이제는 챗 GPT가 아니라 챗 GPT를 기본으로 하는 API, 예를 들면 노션이라든지 또는 제페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챗 GPT를 접목을 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생산성 효과가 올라갔습니다. 심지어는 뭐 기존에 있었던 것들보다 400배 정도의 효과가 올라갔다. 효율이 높아졌다.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. 챗 GPT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냥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클로바 X가 뛰어나오고 또 MSC 코팔렛이 뛰어나오고 구글 바드가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 나와서 뭔가 좀 창이 뜹니다. 이게 뭐지? 귀찮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의문난 거, 궁금한 거 이런 것들 치고 리턴을 치면 바로 내용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
번역하는 것도 쉽죠.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만 한다 그러면 나의 업무 능력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배가 되는 겁니다.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사용을 해봐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잠깐 쓰고 한 일주일, 한 달 지나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먹게 됩니다.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 타다가 10년, 20년 안 타고 있다가 다시 자전거 타면은 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. 뭐 약간 좀 서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12분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. 그런데 이 AI를 쓰고 하는 것은 잠깐 놔뒀다가 들어가서 쓰려고 하다 보면 전혀 어디서도 시작해야 될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어려워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. 수도 없는 생성형 AI가 지금 앱으로 나와 있고 프로그램이 나와 있고 플랫폼이 생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똑똑한 놈 하나만 붙들어 가지고 내가 계속 사용을 해야 됩니다. 이것 써보고 저것 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. 물론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 기능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. 또 이쪽에 썼던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으면 거의 비슷한 사진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하기는 하죠. 그런데 그 앱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것 API들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또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. 근데 그렇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똑똑한 아이를 멍청한 아이 같이 하거나 일반적인 아이 같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우울구멍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있고 사용하기 좀 편리한 그러한 앱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. 네. 뭐 마케터나 카피라이터, 또 디자이너와 사진 작가, 기자 이런 직업들이 지금 서서히 지금 뭐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. 과연 언제까지냐 이런 것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제는 우리가 챗 GPT나 생성형 AI를 메인 선수로 쓰기보다는 나의 비서로서 기본적인 초안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내가 검토를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교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은 그게 내가 해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자료 공유는 여기까지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글 만들기, 그다음에 이미지 만들기, 그다음에 영상 만들기, 그다음에 이제 확장의 API 오늘 뭐 이런 것들은 직접 한 번씩 보면서 한 번씩 이제 해보겠습니다.